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티브로드 대시민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지난 2000년 서대문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광진구, 성동구 총 10개 구의 주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5분의 패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 시민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시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네요. 오늘 녹화가 끝나고 나면 또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러 가신다고 합니다. 네,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까지 사회개혁, 혁신, 적폐청산 이 모든 것이 실패한 이유는요. 항상 공급자 위주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하향식이었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시민이 재창조된 상향식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조직화돼야 되고 그 의견도 정리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가셔서 공무원분하고 얘기하실 때 모르는 용어를 막 사용해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때마다 스탑시키십시오. 그러면서 이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막 대하는 거거든요. 뭐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받을 때 보면요. 공무원들이 귀찮으니까는 법령집 그대로 오려서 그냥 올려놓습니다. 이거 보고 이해하세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동의 공무원은 사실은요, 그 싹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참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시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는 용어를 쓰게 되면 약간 주눅 들잖아요. 그게 의도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법률 용어 좀 섞어가면서 그렇죠. 또 이상한 용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께서 그냥 주눅 들어서 가만히 또 물러나오거든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40년이냐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아파트는 5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아파트는 20년만 돼도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플랜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써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안전하다고 너희 아파트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뜻이구나. 예. 근데 그걸 이렇게 플랜카드까지 붙이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원래 뜻은 뭡니까? 니네 아파트 새로. 이렇게 위험해서 재건축하겠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30년, 40년, 5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인 그 건물의 구조 안전이 시민에게, 주민에게 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위주로 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구조 안전성이라는 거가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게 그 비율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할머니 뼈가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30년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대상이 된다. 근데 이 숫자, 이 통계가 참 재밌는 것이 앞으로 3년간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게 서울에서 13만 5천 가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잡고자 하는 강남 4구에 해당되는 비율이 1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낮네요. 나머지가 노원, 도봉, 양천, 동작이에요. 몰려있네요, 좀.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그것만 기다렸는데 그 대상은 강남을 잡으려고 강남 4구를 잡으려고 했던 정책의 타겟이 거꾸로 노원, 도봉, 양천, 동작구가 돼버린 거에 분노하고 계신 거죠. 이 교수님께서 중구에서 중구 다산동에 아마 그 주차장 문제 있을 겁니다. 그 공영개발과 일반 사익의 충돌 문제거든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중구는 이곳에 주차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도로 안쪽인 골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집집마다 주차장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으로 수용계획이 잡혀있는 곳은 29가구,
이 가운데 대다수는 현 부지 수용 계획에 부정적입니다. 4가구는 이미 보상 절차를 밟았지만 9가구는 지난 2016년 구청을 대상으로 주차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익의 침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공익이라는 가치와 개인들의 사익이 충돌됐을 때 그걸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인가. 저는 그거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제를 어떤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매립지로 가기 전에 쓰레기를 이제 모아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 건데 악취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광진구에 삽니다. 그래서 너무 이 지역을 잘 알고 다만 요 아파트는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행정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광진구가 일단 좀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쓰레기 집화장이 폐기물 집화장이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나름 뭐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광진구라는 데는 뭐냐면 1995년에 그 성동구에서 분구를 하면서 일종의 여기가 베르타운 비슷합니다. 산업이라든지 상업지구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 비율이 4.3인데 광진구가 1.29 최하입니다.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개발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안정적으로 옛날에 그 단독주택 같은 것도 평수가 굉장히 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주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 또 체육시설 들어온다고 너무 기대가 높았다가 있었겠죠. 정반대로 쓰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딱 님비르만 몰아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집화장이 있다는 주민 간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자치구든 광역, 서울시든 에서 피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주민 간 갈등이라는 것은 절대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공무원들은 또 뭐가 좋으냐면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얘가 있을 때 문제 없었는데. 노원구의 백사마을이라고. 호내문구 신촌 일대입니다. 평일에는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모든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지난 2014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이후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차 없는 거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신촌에서는 뭐 상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차 없는 거리 그리고 많은 행사들이 일어나고 등등등 하는 것은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작 이제 거기 계신 이제 상인분들끼리 어떤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카드 회사의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매수항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제 거기 상인들의 체감은 그렇진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차 없는 도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로서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했다랄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이 차 없는 거리만 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어떠한 약속은 안 지켜지고 어떠한 것들만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촌이 저는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굉장히 빛나던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 이건 이미 홍대나 이런 데로 다 간 거고 신촌은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제가 볼 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구청이나 상인분들은 다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가.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할 때인데 40대 한 중학번이 아닌가. 맞으시죠? 그러시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주민과 구청과의 갈등. 그 주민도 그냥 일반 주민, 상인도 업종간. 공급자적 시각을 아직 못 버렸다는 것이 차만 없어진 거리가 대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차 없어지려면은 차를 둘 수 있는 주차 아, 그러네요.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업종 변화가 심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촌을 상징할 수 있던 것들이 도리어 사라지고,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어떤 뭐 통신사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위주의 거로 대체되는 거는 원래 의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너무 쉽게 정책을 한 그 영향을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조금밖에 시민분께서 그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좀 굉장히 씁쓸하고 그게 이제 사실 그럽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든 지역이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죠, 되면은 그렇죠. 결국은 서울에는 경제력이 없는 분은 못 사는 전체적으로 못 거죠. 살게 예. 되는 못 거죠. 사는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동 차량 기지가 무려 넓이가 18만 제곱미터. 그리고 도봉면허 시험장이 7만 제곱미터. 합쳐서 25만 제곱미터란 얘기인데 서울 안에 존재하는 개발 가능한 공간으로는 이 최대 크기 아닌가요? 뭐 업무 복합지구다, 뭐 문화예술 유통지구다, 좋은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너무 사이즈가 크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규모 개발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양재동, 상암, 뭐 판교 이런 거를 생각하고 네. 이런 걸 처음에 주창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측으로는 모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은 해놓고 정작 빈 거를 채울 게 없어지니까는 아. 서로 지금 이렇게 피하는.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공이 왜 젠트리피케이션에 나서야 되느냐 이 문제에 네. 사실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공이 발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영국에서는 사실 1960년대부터 일어났던. 아, 그래요? 이제 런던 서부의 첼시라든지 햄스테드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한 거를 용어를 루스 글래스라는 학자가 처음에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부터. 1964년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다만 국민의 세금이 동원된 예산으로 된 공영 개발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것 때문에 원주민이 쫓겨나간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층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젠트가 아까 교육 격차 해소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이은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학교 특수학교에 대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디는 이제 통폐합과 관련해서 학교를 폐교하고 새로운 걸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통합을 하는 조건을 네.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계속 특수학교 문제는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건 나한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통합을 하는 거는 받아들이되 통합학교에는 장애인 학생과 또 조건을 걸자는 거죠. 그거를 하게 되면은 예. 사실 선진 외국에서는 장애인 학교를 따로 두지 않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왜 우리가 상호 분리됐을 때 그 불확실한 거를 피하고 네네. 나하고 다르다는 걸 피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건으로 해서 통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한마디만 좀 이 교수님께서 해주시죠. 저는 지금 교육 문제라면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아까 통합에 대해서 좀 반대하신다는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 교육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또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쁘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의 품격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이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이냐. 이 교수님 시민의식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이제 정부
입장과 시민 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환경부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조금 이 관가에서 나왔던 얘기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제2 뭐다 이런 식의 폄하하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라는 데는 과속을 자동차라면은 자동차가 막 과속하려고 그럴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돈을 얘기하고 개발을 얘기하고 시멘트를 얘기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걸 우리 스스로 방기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안전에 관한 규제와 환경에 관한 규제는 그거는 강화돼야 되지 거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떠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한 가지 하고요. 또 시민 입장에서는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이 분리수거 남의 집 것까지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약간 좀 더러운 걸 못 봐요. 이런 분만 계시면 모두 문제 해결되는데.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다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분리수거할 때 그 비용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세척을 안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래 놓고선 중국 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버린 거가 우리 폐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것만 의식해도 정부 부처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일하고 네네. 시민들이 제일을 하고 그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조금 저는 항상 오늘도 이걸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은 네네.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바구니 과 함께 각 지역의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끝으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하실 게 있다면 지방선거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네네.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내가 부여한 만큼 우리의 삶이 바뀐다. 네. 그것이 앞으로 당연히 그런 분은 투표장에 가야 될 것이고 네. 정확하게 어떤 분이 우리 지역의 일꾼인지는 내가 관심을 부여한 만큼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김 회장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유권자가 주인이다. 화이팅!